자, 이번에는 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월드컵 대표팀. 멕시코에게도 패했습니다. 2전 2패. 조채화이. 물론 멕시코전에서는 분명히 전보다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요. 또 최선을 다한 뒤에 눈물 흘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했습니다만 누구보다 이 상황을 보는 이 선수의 심경이 궁금해서요. 저희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런 부상으로 대표팀에 참여하지 못하고 러시아 현지에서 경기 해설을 하고 있는 선수죠. 울산 현대 이근호 선수, 러시아 현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근호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우리 얘기하기 전에, 멕시코전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끝난 일본과 세네갈전 얘기부터 좀 해야겠어요. 2대2 무승부. 일본이 지난번에는 콜롬비아 이기더니 이번에는 세네갈과 무승부. 아시아 팀 중에 유일한 무패 행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근호 선수? 예, 2대2로 무승부 됐고요. 경기 시작 전에는 세네갈이 우승할 거라는 좀 예상이 많았는데, 예. 그래도 일본 선수들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결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보면서. 예. 그쵸. 복잡 미묘한. 사실 일본하고 우리는 늘 실력이 엇비슷했어요. 우리가 피파 랭킹 지금 57위, 일본이 61위, 심지어 조금이지만 더 일본이 낮아요. 근데 지금 이번 월드컵 보면은 어떻게 운이 좋은 겁니까? 실력이 좋아진 겁니까? 첫 경기에서도 좀 빠른 상대편의 퇴장으로 인해서 좀 운도 좀 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자체도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력도 좋아진 데다가 운이 따르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전날 밤 치러진 우리와 멕시코의 경기는 이근호 선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가 우선은 좀 안타깝긴 한데요. 또 그리고 제가 그 운동장 현지에서 관중석에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봤는데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 것은 제 눈에도 보였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조금 저한테는 좀 짠하게도 느껴졌는데 페널티킥이나 두 번째 오심, 어떻게 보면 오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두 번째 골이요. 후반 21분에 기성용 선수가 공격을 하다가 패스가 끊기면서 역습을 맞았고 그게 골로 이어져서 두 번째 골이 나온 건데 이근호 선수 이거는 명백한 오심 아니에요? 기성용의 종아리를 아주 고의적으로 그냥 냅다 찬 거 아닙니까? 네, 저도 파울로 봤는데요. 이게 참 VAR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분명히 1차전에는 우리가 또 VAR로 또 PK를 준 상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2차전에는 우리한테 또 악영향을 끼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축구협회가 이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VAR 시스템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돌리고 어떤 때는 봐달라고 해도 보지도 않고 이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결국에는 그것도 VAR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경기뿐만 아니고 다른 경기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번 대회 여기저기서 지금 오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멕시코전 끝난 후에 신태용 감독이 기자회견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근호, 권창훈, 염기호, 김민재 이런 선수들 부상만 안 당했어도 손흥민을 외롭게 하진 않았을 텐데 아쉽다. 이 말 듣고 진짜 아쉬울 사람들은 부상당한 선수 본인들 아닌가 싶은데 이근호 선수 어떠세요? 우선은 대표팀에 좀 같이 함께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막상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직접 보니까 좀 가슴이 좀 애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가슴 애리죠. 그래도 결과가 좀 더 좋았으면은 좀 덜했을 텐데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저 역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워낙 얼마 전까지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지금. 예. 누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 중에서도. 저 다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인데, 와, 저 친구는 정말 지금 기량이 100% 안 나오네. 정말 안타깝다 싶은 선수 누굽니까? 두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우선 한 선수는 기성용 선수가 떠오르고요. 기성용 선수가 2차전 때도 엄청 너무 큰 부상을 당했는데 그거를 또 쩔뚝이면서 또 끝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많이 안쓰러웠고요. 그리고 또 한 선수는 우리 지금 많이 지금 여론에서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장현수 선수가 좀 떠오르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들이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장현수 선수 결정적인 실수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비난 글이 폭주할 정도의 상황. 선수 동료이기 이전에 선배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또 준비를 한 모습을 제가 제 옆에서 많이 봐왔고 또 누구보다도 좀 의욕적으로 좀 이번에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고요. 또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은 좀 더 위로를 해주고 좀 더 힘이 되어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조금 미안하고. 아무튼 그래도 지금 아직 한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에라도 좀 명예회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예회복했으면 하는 바람. 국민들께 이런 비난 분위기에 대해서 선수로서 좀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장현수 선수 관련해서 지금 굉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서 말이죠. 국가대표 대표팀이라는 게 그만큼 쉬운 자리가 아닌 거고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더 잘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대표 선수라면 좀 더 이겨내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제 마지막까지 힘을 좀 실어 넣어 주신다면은 선수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용기가 되거든요.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부족하고 많이 실수도 많았지만 끝까지 한 번 더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이근호 선수 해설자로 지금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이근호 선수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 얘기로 좀 돌아가서 같은 포지션 소화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문선민, 이승우 선수예요. 둘 다 한참 어린 후배들인 거죠? 네, 많이 어리고요. 많이 어리죠. 이번 문선민 선수 정말 열심히 해주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자기 기량의 한 100% 이상 해줬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준 것 같고 또 이승우 선수는 1차전에서도 기죽지 않고 정말 자기 역할 잘 해주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성적은 안 좋지만 그런 좀 희망들 보석들을 좀 발견한 건 있어요. 조현우 골키퍼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조현우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역할을 보여준 것 같고 방금 전에 언급했던 선민이라든지 이승우 선수도 좋은 역할 보여준 것 같습니다. 2패를 안게 되면서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 이기고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독일을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 이기고 그러면 16강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네, 16강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쉬운 상태는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인 회복인데 자신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자신감? 우리가 1차전에는 무기력하게 패했지만 2차전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 것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독일전. 쉬운 예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스코어 예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이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1대0? 네, 우리 수비수들이 마지막에는 정말 끝까지 투혼을 펼쳐서 무실점으로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1대0 우리 이근호 선수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희망 걸어보고 사실은 두 골 차가 나야 더 이게 경우의 수 안 따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긴 한데 지금 네, 맞습니다. 두 골 차까지는 우리가 그래 하여튼 저도 1대0 이근호 선수와 함께 좀 걸어보고 나머지는 경우의 수에 맡겨보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근호 선수 해설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즉석밥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 기막히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문 해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라고 맡겨주시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 말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연습하듯이 해설도 공부를 좀 하시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옆에서 아나운서분들이나 해설위원들 보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수들의 정보라든지 경기는 진짜 엄청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연습을 하고 하는 거군요. 이근호 현직 선수도.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진력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라운드에서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또 이번 기회에 이근호 선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게 팬들로서는 또 그것도 뭐 흥미로운 얘기긴 해요. 얼른 회복하셔서 전처럼 좋은 활약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이번에는 부상 때문에 뛰지는 못하고 해설자로 참여했습니다. 이근호 선수였습니다. 치러진 우리와 멕시코의 경기는 이근호 선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결과가 우선은 좀 안타깝긴 한데요. 또 그리고 제가 그 운동장 현지에서 관중석에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봤는데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 것은 제 눈에도 보였고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저한테는 좀 짠하게도 느껴졌는데 페널티킥이나 뭐 두 번째 오심, 어떻게 보면 오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두 번째 골이요. 후반 21분에 기성용 선수가 공격을 하다가 패스가 끊기면서 역습을 맞았고 그게 골로 이어져서 두 번째 골이 나온 건데 이근호 선수 이거는 명백한 오심 아니에요? 기성용의 종아리를 아주 뭐 고의적으로 그냥 냅다 찬 거 아닙니까? 네, 저도 파울로 봤는데요. 이게 참 VAR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분명히 1차전에는 우리가 또 VAR로 또 PK를 준 상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2차전에는 우리한테 또 악영향을 끼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축구협회가 이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VAR 시스템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돌리고 어떤 때는 뭐 봐달라고 해도 보지도 않고 이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결국에는 그것도 VAR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경기뿐만 아니고 다른 경기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대회 여기저기서 지금 오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멕시코전 끝난 후에 신태용 감독이 기자회견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근호, 권창훈, 염기호, 김민재 이런 선수들 부상만 안 당했어도 손흥민을 자, 이번에는 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월드컵 대표팀 멕시코에게도 패했습니다. 2전 2패. 조채화이. 물론 멕시코전에서는 분명히 전보다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요. 또 최선을 다한 뒤에 눈물 흘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했습니다만 누구보다 이 상황을 보는 이 선수의 심경이 궁금해서요. 저희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런 부상으로 대표팀에 참여하지 못하고 러시아 현지에서 경기 해설을 하고 있는 선수죠. 울산 현대 이근호 선수 러시아 현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근호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우리 얘기하기 전에 멕시코전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끝난 일본과 세네갈전 얘기부터 좀 해야겠어요. 2대2 무승부. 일본이 지난번에는 콜롬비아 이기더니 이번에는 세네갈과 무승부. 아시아 팀 중에 유일한 무패 행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근호 선수? 예, 2대2로 무승부 됐고요. 경기 시작 전에는 뭐 세네갈이 우승할 거라는 좀 예상이 많았는데 그래도 일본 선수들 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결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요. 뭐 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보면서. 그렇죠. 복잡 미묘한. 사실 일본하고 우리는 늘 실력이 엇비슷했어요. 우리가 피파 랭킹 지금 57위, 일본이 61위, 심지어 조금이지만 더 일본이 낮아요. 근데 지금 이번 월드컵 보면은 어떻게 운이 좋은 겁니까? 실력이 좋아진 겁니까? 뭐 첫 경기에서도 좀 뭐 빠른 상대편의 퇴장으로 인해서 좀 운도 좀 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자체도 지금은 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력도 좋아진 데다가 운이 따르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전날 밤 롯게하진 않았을 텐데 아쉽다. 이 말 듣고 진짜 아쉬울 사람들은 부상당한 선수 본인들 아닌가 싶은데 이근호 선수 어떠세요? 뭐 우선은 대표팀에 좀 같이 함께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예. 또 막상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직접 보니까 좀 가슴이 좀 애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가슴 애리죠. 그래도 결과가 좀 더 좋았으면은 좀 덜했을 텐데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저 역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워낙 얼마 전까지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지금. 예. 누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 중에서도? 저 다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인데 와, 저 친구는 정말 지금 기량이 100% 안 나오네. 정말 안타깝다 싶은 선수는 누굽니까? 두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우선 한 선수는 기성용 선수가 떠오르고요. 기성용 선수가 2차전 때도 엄청